제 이름은 박민규입니다. 올해 74세로 사업가라는 직함으로 살아왔죠. 사람들은 저를 백만장자라고 부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하고 늘 하던 대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죠. 제 나이에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박 회장님,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검사 받도록 하죠.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박 회장님, 걱정하셨죠?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박 회장님의 건강 상태라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그리고 문득 30년 전 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잠시였지만 강렬했던 만남, 그리고 아쉬운 이별. 그녀의 이름은 김미연이었죠. 미연,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김 비서, 네, 회장님.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30년 전 김미연이라는 여성을 찾아주게. 비밀리에 말일세.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더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고맙네. 자네라면 믿을 수 있을 거야. 네, 회장님.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어졌는지, 아마도 제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과거의 미련이 떠오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과거의 기억들이 떠다녔죠. 그리고 문득 제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동우와 미호. 그들은 과연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 아버지. 아버지의 건강이 저희에겐 가장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진심일까요? 제 재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끔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는 건 어떨까? 제가 정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과거의 미련을 정리하기 위해 위험한 거짓말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왠지 모르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비서의 수소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식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거실에서 혼자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겁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동우와 미호는 아직 안 일어났나? 두 분 다 곧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우와 미호가 나란히 거실로 들어섰죠. 일어나셨네요, 아버지.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그들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너희들 잘 왔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구나. 동우와 미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단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동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동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른 병원에서요. 동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호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짓말,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정해라. 아버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단다. 하지만 이제 정리할 게 많아서. 정리요? 무슨... 동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회사 일도 그렇고 유산 문제도 있고.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동호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호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시고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 든든하구나. 그런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질문에 동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호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빠는 실력이 부족해요. 제가 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욕심과 경쟁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해라. 아직 결정한 건 없단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제 말에 두 사람은 겨우 진정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버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미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볼 시간이 온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호와 미호는 겉으로는 저를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서로를 견제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오빠, 아버지 유산 문제로 그러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난 절대 양보 안 할 거야. 너야말로 그러지 마.
내가 오빠고 회사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김 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김미연 씨를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미연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장님, 김미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네. 김미연 씨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뭐라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미연 씨는 폐암으로 투병하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 그래.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네. 김미연 씨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30년 전에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아들이라고? 네, 회장님. 아들의 이름은 재현입니다. 김재현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때 미연과 헤어진 후 아들이 있었다니. 그래, 맞아. 그때 임신했었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서울의 한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 핏줄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나? 네, 회장님. 재현 씨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은 중퇴했고 친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그동안 난 뭘 하고 있었나? 김 비서, 그 아이를 만나고 싶네. 네.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나타나시면 그 분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재현 생각뿐이었죠. 그 아이의 삶은 어땠을까?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재현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죠. 차를 타고 재현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그의 방 앞에 섰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때 처음으로 제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미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 씨.
저는 당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동호와 미호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 많은 고민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현을 위해, 그리고 미연을 위해 저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재현의 방에 들어서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젊은 시절의 미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시라고요? 앉으세요. 재현이 허름한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연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재현을 자세히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니 얘기를 들으러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연이가, 아니,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요.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게 사셨지만 항상 웃으셨죠.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고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재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부요. 무슨 공부를 하시나요? 사회복지학이요.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고 싶어 하다니.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꿈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받은 도움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받은 도움이라뇨? 네. 어릴 때부터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께서 저와 어머니를 많이 돌봐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머니를 돕고 있어요. 재현의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갖다니. 혹시 지금도 그 할머니를 돕고 계신가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찾아뵙고 있어요. 청소도 해드리고 장도 받아드리고요. 제가 벌어서 조금씩 생활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재현 씨,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재현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재현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현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나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보다 어머니 얘기를 더 들려주세요. 재현의 대답에 가슴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방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재현 씨, 다음에 또 찾아와도 될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니 저도 반갑습니다. 재현의 미소를 뒤로하고 나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재현을 위해, 그리고 미연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현을 만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호와 미호의 행동이 더욱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동호와 미호의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다. 아버지 병원을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더 차지하려고 하다니. 미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뭐? 내가? 너야말로 아버지 주치의를 매수해서 병세를 과장되게 보고하려 한 거 내가 다 알아. 동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오빠야말로 아버지 비서를 매수해서 회사 기밀 문서를 빼내려고 했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치의를 매수? 회사 기밀 문서를 빼내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조용히 해. 둘 다. 제 목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동호와 미호가 머뭇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사소한 오해일 뿐이에요. 동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오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유 원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게 사소한 오해라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지경이 됐지? 내 재산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호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궁금한 거겠지.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동호도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둘 다 내 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결국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동호와 미호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저에게도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김 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자녀분들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니. 알겠네. 고맙네. 김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냉혹한 현실. 미연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호와 미호에 대한,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오랜 삶의 한 장이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도 보였습니다. 재현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
이제 정리할 시간이군. 마음을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꿀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동호와 미호에게 그리고 세상에 저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재현을 만난 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선한 마음. 모두가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현아, 너가 내 아들이란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평화로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응, 그래.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동호와 미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재현의 순수함이 더욱 돋보였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일찍 와주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족 모임을 준비해야 하네. 별장에서 말이야. 김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로 정하면 될까요? 이번 주말로 하지. 그리고 재현이라는 청년도 초대하게. 재현 씨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설명하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적어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동호와 미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의문 없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재현에게 연락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로 그를 초대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여보세요, 재현 씨. 네. 누구세요? 저번에 만났던 어머니 친구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별장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재현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재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결정이 정말 그를 위한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마주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동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잠시만 기다려라. 얼마 지나지 않아 미호도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재현이 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인지. 들어오게. 재현군, 곧 모든 걸 설명하마.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동호와 미호는 재현을 의아한 듯 쳐다보았고 재현은 어색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세 사람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사실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동우와 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하고 들어라.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단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어. 잠시 숨을 고르고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아,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다. 재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어머니 김미연 씨는 내가 30년 전에 만났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너는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호와 미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재현아, 이제야 말하게 되어서 너의 어머니와 나는 오래전 만났고 헤어진 후에 너가 태어났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단다. 동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동호야, 진정해. 이건 사실이야. 미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가 선생님과 그래. 미안하다, 재현아. 이렇게 갑자기 알려서.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구나. 너가 원한다면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가도 돼. 모든 건 너의 선택에 달렸어.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호와 미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모두에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진실을 밝힌 날, 우리 가족의 운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이제 거짓은 없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힌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호와 미호는 저를 피하는 듯 했고, 재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아, 괜찮아. 편하게 부르렴. 네, 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 이해한다. 어디로 가려고?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요. 알겠다. 조심히 다녀오거라.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동호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들어오너라. 동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거짓말하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다른 아들이 있다니. 미안하다, 동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사과해서 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형제가 된다고요? 동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동호야, 재현이는 너의 동생이야. 그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줘야 해. 싫어요. 저는 절대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 못해요. 동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미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호야, 재현 씨가 갑자기 우리 오빠가 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미호야, 재현이는 잘못한 게 없어.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자녀분들이 재현 씨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현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떤 식으로? 재현 씨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께 접근해서 재현 씨가 돈을 훔쳤다는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재현 씨의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나쁜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했다고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당장 둘을 불러오게. 얼마 후 동호와 미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진실을 알아내려는 것뿐이에요. 동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미호도 거들었습니다. 거짓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려 하다니. 너희가 내 자식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런 짓을 멈춰라. 재현이는 너희 남매고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동호와 미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재현입니다. 재현아,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런데 좀 혼란스러워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제 옛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돈을 훔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도 갑자기 연락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호와 미호의 짓이 이미 재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재현아,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과 무슨 상관이? 사실은 동호와 미호가 한 짓이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 가족이 된다는 걸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재현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거라.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욕심으로 시작된 이 상황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장님, 재현 씨가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자녀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뭐라고? 어디서 만난대?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네. 나도 그 근처에 있겠어. 카페 근처에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자니 재현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동호와 미호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세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재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동호 씨와 미호 씨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니?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재현아. 네, 아직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래. 서두르지 말거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재현을 포함한 세 자녀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모든 준비는 잘 되었나? 네, 회장님. 임원회의 준비와 직원 공지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동호, 미호, 그리고 재현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동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할 때다. 미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이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들 동우와 딸 미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제 또 다른 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재현입니다. 그는 제 친아들이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재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일부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죠. 그날 이후 재현은 놀라운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지와 지역사회 공헌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아버지, 우리 회사 직원들의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직업 교육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현의 제안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동호와 미호도 점차 재현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마케팅 쪽에서 도와줄게. 동호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홍보 부분을 맡아볼게. 우리 함께 해봐요. 미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재현 씨의 갑작스러운 경영 개입에 대해 일부 임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문제가 불거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의혹인가? 재현 씨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그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입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알겠네. 임원회의를 소집하게.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야겠어. 임원이 나가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현을 지키면서도 회사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재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과 능력을 어떻게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원회의를 앞두고 저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동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재현이의 능력을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어요.
미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재현 오빠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겠어요. 이게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진심을 임원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와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세 자녀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동호의 논리적인 설명, 미호의 설득력 있는 발표, 그리고 재현의 진정성 있는 말에 임원들의 의심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말씀 들으셨죠? 우리 회사의 미래는 이런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달려 있습니다. 재현이를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해 주십시오. 마침내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재현의 경영 참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재현의 복지 정책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갖게 해주셔서요. 재현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동호가 말했습니다. 재현아, 너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걸 환영해. 미안해. 처음에는 널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 미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오빠가 와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회사의 경영을 세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고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실수와 후회가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저는 노을이 지는 해변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나가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의 의미, 그것은 핏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이해,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